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광TV입니다. 토요일에 정치 논평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강원도 자사고에서 2019년 전학 판정을 받고 서울 서초구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학생부에는 당연히 학교폭력 징계 조치인 강제 전학이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요. 희한하게 이 서초구의 학교에서 졸업을 한 순간부터 이 기록이 삭제가 되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이제 당시의 규칙이죠. 원칙적으로 졸업을 해도 그 이후로 이제 2년간은 이 기록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고,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삭제가 가능하긴 한 건데 이 삭제도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조건이 있죠. 징계가 확정된 후에 6개월이 지나야 되고, 그 후로 추가 학교 폭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어떤 합의, 그리고 관계 회복 이런 노력 정도, 이런 것들도 이제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심의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담당 교사라든지 학교폭력위원회 이 관계 기관들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의 관계 회복 노력은커녕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온갖 법적 조치를 다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한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것이 심의 대상이 돼서 결국엔 기록까지 삭제가 됐다.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는데 민주당 내에서 찬성표를 던진 이탈표가 나왔다. 많은 당원들이 분노를 했죠. 결국에는 이제 평소 비명 스탠스를 취하던 그런 의원들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낸다든지, 혹은 이제 찬성표를 던졌을 법한 그런 의원들의 명단이 이제 작성돼서 유포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내부 공격이나 비판은 좀 중단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SNS에 이렇게 당이 분열을 하는 건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다. 우리 안에 갈등이 격해질수록 정권을 견제할 동력이 사라지게 되고, 이럴 때 가장 미소를 짓고 있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당원들의 분노감, 상실감 이런 거야 이해를 합니다만은, 같은 당이니까, 그리고 더욱이 당대표인데 구속심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찬성표를 던진다는 거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화가 충분히 날 법한 일인데, 어쨌든 지금 최대한 분열을 막고 단일 대우를 어떻게든지 형성을 하기 위한 그런 이재명 대표 특단의 조치인 것 같고, 당대표의 결심이니만큼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속한 단톡방에 김기현 후보는 홍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회방을 놓는, 즉 비방 메시지 이런 것들이 올라왔다. 이런 논란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대통령실 직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을 노골적으로 한 거죠. 특정 후보를 옹호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판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이면 이제 불법 개입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톡방이라는 것이 정당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거 시즌이 되면 워낙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초대가 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몇백에서 몇천 명 인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가 오르내린지도 사실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고요. 이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메시지를 직접 공유를 한 건지, 누굴 시켜서 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 단톡방에만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지, 단톡방 인원은 몇 명인지, 평소 소통을 해온 단톡방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후에 어찌되었건 그 단톡방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긴 한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 거부를 해놓든지 수시로 확인을 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큰 실수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역장 결국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날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구를 묵살했다, 이런 혐의를 이제 받고 있었죠. 검찰이 결국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유는 이제 압사 사고를 예견하기가 어려웠고 경찰 관계기관이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내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용산 보건소장,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 현장 도착 시간이나 행적을 허위로 기재를 한 혐의죠. 그런데 159명이 거리에서 희생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위급 공무원들은 다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갑니까? 무정차 통과 요구를 묵살한 것이 경찰 관계기관, 공문을 못 받아서 그런 거라면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책임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당 1만 명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이거를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무정차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고, 이 역장 같은 경우에는 공문을 못 받은 거니까 무혐의라고 하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참사 발생이 지하철역 1번 출구 바로 근방이에요. 지하철 타러 가다가 혹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올라오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골목에 집중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결국엔 또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통공사 예규에는 역장이 승객 폭주 소요 사태 뭐 일회 상황 이런 것들로 이제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정차 통과 요청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역장이라는 분은 본인이 요청을 하기는커녕 경찰이나 관계기관에 공문을 받지 않았으니 무혐의다. 참 희생자들만 억울할 따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해서 한일 외교 당국 협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면 과거 반성을 계승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먼저 좀 해법을 밝혀봐라 뭐 이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일본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겠다. 근데 이 담화에 통절한 반성, 진심 어린 사죄 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제 발표하는 거는 이미 두어 번 정도 있었던 일이고, 피해자들에게 크게 와닿지는 않죠. 배상 책임이 있는 피고 기업들, 전범 기업들 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반성을 하느냐인데, 그거는 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여전히 국내 기업들이 마련한 기금으로 일단 배상을 하는 쪽으로 굳혀졌죠. 잘못은 한 사람이 사과나 반성, 배상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이것을 일단 변제를 할 테니까 네가 참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피해자라면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워낙 지금 정부가 친일 성향이 강한 정부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냥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마제강TV 공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